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의 10조 투자로 인해서요, 반도체 관련 상승 종목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진단과 함께요, 스마트폰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요, 분석을 하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는, 그죠? 24포인트 한 1% 넘게 상승한 199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다시 한번 2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1선이요. 2018포인트죠. 와 함께 이 2000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권에는 60일 이동평균선이 186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죠. 자,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데 한번 6월 10일경이면요. 이게 60일 이동평균선 계속 하락 추세인데 6월 10일경쯤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수급상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 1,4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358억 순매수, 개인도 952억. 자, 지난 금요일까지 외국인 기관들의 많은 매도를 보였어요. 자, 이번 주도 좀 시장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쉽게 밀릴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지수가 1400 초반대에서 지금 2000선까지 올라온 것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지난 3월 달처럼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죠.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는 전혀 오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장이 빠진다 해도 삼성전자가 더 빠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그런 큰 공포는 없지 않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가격 조정 처음에는 기간 조정 나올 수 있지만 가격 조정 나올 수 있지만요. 기간 조정을 거쳐 재차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맨 뒤에 자세하게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드시면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한번 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하반기 정부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수출과 투자 그리고 고용 위축에도 정부 정책과 소비 회복으로 올해 2, 4분기 내 경기 개선이 예상이 된다면서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0.4%로 전망되는데 이는 글로벌 내에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다들 예상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한번 하락이 나오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에요. 근데 오른쪽 아마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많이 봤던 차트죠. 자, 이 빨간색 부분이 주가고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경기 내지 지표로 보시면 돼요. 자, 경기 지표에서 기업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먼저 꺾이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한번 반동 주고 또 꺾이죠. 자, 근데 경기는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주가는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또 기업의 실적이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 주가는 한번 살짝 조정받았다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실적 또는 경기에 선행하는 것이 주가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 다들 2분기 실적은 상당히 나쁠 걸로 예상이 되지만요.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더 나빠진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면 당연히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겠지만요.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죠? 2분기가 저점이 통과되고 나쁘지만 저점 통과되고 3분기부터 좋아지겠다 하면요. 이러한 모습 한번 살짝 꺾였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해서 이번 조정에 나와도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말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종목군 어느 종목군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할 때는요. 항상 말씀드린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소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그죠? 이거를 큰 양축으로 두고 그리고 바이오 정도 하나 넣어서 상강을 이룬다면 한 30-40% 정도는 뭐 지금 스마트폰이 됐던 5G가 됐던 비대면 관련주가 됐던 그러한 종목군으로 그죠? 움직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FST에 대한 종목인데요. 한번 조금 과열된 그런 기미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한번 요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이 FST는요. 반도체 재료 장비 전문 업체로서요.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페라클하고 온돌 조정 장치인 칠러를 생산하는 업체죠. 자, 이 재료로 주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1분기 실적이죠. 영업이익이 76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나 증가를 했고, 또 하나, 그죠? 이 지난달 17일 날 나온 리포트죠. 이 EV용 페라클과 EV용 그죠? 이 극자외선이라는 거죠. 아주 세밀한 거죠. 검사 장비 등 반도체 극자외선 시장 개화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FSD는 EV용 극자외선 페라클 개발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 중이다. 오는 2021년 납품이 목표다. 삼성전자가 대상으로 여겨진다. 21년 삼성전자가 5나노, 내년 이제 9 본격화되는데 이 EV용 페라클을 상용한 업체는 없다. 그래서 FST는 불화 아르곤 한 단계 낮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공급사인데 지금 개발을 해서 EV용으로 페라클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 비메모리 분야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한번 주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ST요. 자, 이게 이제 FST인데요. 자, 너무 과열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 언급한 게 아마 요날 뜨고, 그쵸? 요날 뜨고서 이제 요 뜨는 거 보고 아마 장 마감 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이때가 뭐 9,000원대, 만원 미만인데 지금 13,750원. 오늘 장중엔 14,000원가 한 4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이제 과열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그쵸? 돌파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ST도 그 첫날 뜨는 거 보고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죠. 자, 이게 월봉인데요. 그쵸?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9,770원까지 갔다가 그죠? 3월 달에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3,750원까지 올라가는. 자, 우리가 근데 이 패턴을 어디서 찾았나? 그죠? 바로 이 리노공업과 SN S텍에서 찾았죠. 그러니까 SN S텍을 보면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2월 달에 돌파하고 크게 하락했다가 되돌려주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죠. 2월 달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3월 달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동반 약세를 보이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공통된 점이 바로 1, 2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형성한 종목군이다. 그래서 찾은 것이 FST. 아마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한 6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파한 종목 그리고 돌파 전에 무너진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SNS때 오늘 조정받는 양상이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나갔죠. 좀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에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이 FST도 좀 더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단은 이제 뭐 조금 싸게 사서 뭐 9,000원대 그렇죠? 뭐 초반대라든지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반이라도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한번 이 경계를 해야 되는 좀 과열된 기미가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이 FST 말고도요. 이 테스나 말씀드렸죠. 테스나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2월달에 돌파하고 빠졌을 때죠. 우리가 58,000원 언급해 드렸는데 이 주가도 한 20% 정도 지금 올라온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한 7만 원인데 지금 조정을 전고점에서 조정을 좀 잘 받는 모습이에요. 자, 이 종목을 굳이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내일 하나 관건은요. 이 준비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조정이 짧아야 된다. 지금요. 저는 생각으로는 뭐 오늘 플러스권이 나왔지만 오늘 3일째 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3일까지는 조정받았다. 내일 치고 갈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치고 가지 못하면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일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은 역사적인 신고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테스나에 대해서 해산 내용, 3년 동안 실적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더더욱 좋아지죠. 그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가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내일은 조금 치고 가는 날이 아닌가. 저는 좀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만에 하나요. 조금 주가가 탄력이 약화된다면요. 최소한 뭐 한 30%나 50% 한번 팔아줬다가 뭐 다시 한 6만 5천 원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내일 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ENF 테크놀로지도 역사적인 신고가, 그렇죠? 이 금년 1, 2월 달에 돌파하고 조정받고 최근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포함된 것이 AD 테크놀로지도 그렇죠? 말씀을 드렸죠. AD 테크놀로지도 지난 2월 달, 2, 3월 달에 돌파를 해주고 조정받는데 상당히 힘이 강해요. 저는 이 AD 테크, 만약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이 AD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 6월 4일 날 유상증자 35% 있어요. 분명히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다 그러면요.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띄워놓고 왜 유상증자를 그죠?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이게 기준일이 6월 2일이니까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은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리다 해도요. 오히려 밀리면 더 사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AD 테크놀로지 지금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한번 빼기보다는 한 번 더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홀딩하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 저는 증자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은 증자를 받아도 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라면은 저는 유상증자를 받기보다는 한 번 정도 물량을 최소 절반 이상 내지 아니면은 유상증자가 35%니까 그 대금만큼은 한번 팔고 다시 증자를 받자란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증자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 그러니까 투발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모습이 괜찮죠. 네페스도 그렇죠.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한 4%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저는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페스, 뭐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요, 우리 주말에 했던 게 원유 QNC죠. 자, 원유 QNC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분기도 그렇지만 2분기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죠. 요 종목들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으면서 한 6% 950원 떴는데 따라가는 거는 그렇지만요,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갖고 있어서요. 최근 연중 고점이 17,000원대까지는 조금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새롭게 부각되죠. 오늘 유니 테스트 그렇죠? 종목이 확산돼 오늘 12%나 떴어요. DB 하이텍 오늘 17% 그렇죠? 이루어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종목이 확산되고 그럼 먼저 간 것들이 좀 쉬고 그리고 후발주 따라오고 그렇죠? 아까 말한 뭐 네페스라든지 테스나라든지 뭐 ENF라든지 F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중간급이고 또 그런 것들을 움직이니까 뒤늦게 움직임 따라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끝나지 않는데 종목별로 먼저 올라가 좀 쉬고 또 후발주가 올라간다 해서 조금 올라온 것들은요 한 뭐 30%나 50% 이익을 실현해서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는요 SF 반도체라든지 네페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막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요, 조금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아서 ENF 테크놀로지, 테스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 만약에 좀 조정 양상이 나온다면 좀 일부 팔아주고, 만약에 내일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돼서 조금 시장을 보면서 테스나는 내일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순환 쪽으로 돌면서 종목 내에서도 움직인다 해서 좀 올라온 종목 일부 팔고 또 후발주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 펜텍의 EV겠죠. 그리고 코미코 부분도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코미코가 오히려 이 파운드리 공장 이 중국도 지금 증설을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대만의 TMC가 미국에 투자한다 그리고 또 삼성은 국내 투자. 근데 세계 각국에 지금 있는 나라에 다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코미코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했죠. 근데 이제 따라가는 거는 부담이 돼요. 그렇죠? 갖고 계시는 분만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한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죠? 오늘 뭐 한 8% 뜨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고점도 얘는 다 왔을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역사적 고점 부분이 왔기 때문에 한번 역사적 고점 뭐 내일 정도 수준 뭐 39,000원이나 뭐 4만원 내에서 한번 또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해서 따라가지는 말아달라. 오히려 내일 정고점 수준에서는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요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비메모리 분야의 10종목, 소재 7종목, 장비 7종목이 있죠. 이 지금 장비 쪽에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종목군들 타이밍만 잘 잡아달라 말씀드려. 딱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다 좋아 보이고 아 저거 바닥에서 샀어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며칠 조정 받을 때 그리고 의미 있는 조정의 끝 마무리가 나올 때 그렇죠? 사놓고 조금 뭐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뭐 열흘이고 기다려서 수익이 난다는 면이죠. 그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건 아까 말한 원익 QNC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군인데 이 쿼츠라는 것이 이제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데 한 2, 3개월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 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2분기도 이 쿼츠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증가, 588억, 그죠? 요런 부분. 그리고요, 요 부분 보면은 이제 테스나죠? 테스나가 지난 3년간 매출이 연 40%씩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7년에 98억에서 187억, 241억. 계속 커지는 이유가, 그죠? 반도체 공정 전문화 추세로 제조사의 외주 비용이 늘어나면서 테스트 하우스 시장 자체가 성장세인 점에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테스나 최근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앞으로도 이런 팹릿이라든지 파운드 사업 성장이 계속돼야 되겠죠. 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투자하고 있어 외주 제품 테스트 시장에 대한 성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거다라는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 고객사죠. 한번 관심 가는데 저는 이 실적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상으로는 내일이 고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건 이제 삼성전기 스마트폰 관련 얘기인데요. 2분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에 따라 실적 감소가 보다 스마트폰이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조금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되고 5G 스마트폰 비중 확대돼 회복세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요 부분 하반기에서부터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요건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제 두 가지죠.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요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도요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화웨이 스마트폰이에요. 구글 서비스를 탑재 못할 때 이것이 이제 2019년 4월인데요. 삼성전자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2%가 화웨이가 꺾이면 제재로 매출이 꺾이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1분기에 화웨이의 출하량 비중 보면 중국이 64%, 유럽이 14%, 중남미 8%, 기타 12%.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여타 국가에서
점유율이 낮아지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요. 또 그리고 갤럭시 폴드폰이 이번에 7, 8월 달 2가 출시가 된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판매 호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보급형 갤럭시 폴드폰도요 내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 S20은 판매 부진이지만 폴드폰 Z 플립은 잘 팔렸다. 거기에 따라서 보급형도 내놓을 수 있고 또 폴드폰 2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폴드폰 관련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 그리고 중국 시장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해서 뭐 미국의 유럽 시장도 가을이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요. 그동안 상반기에 그렇죠? 수요가 부진했던 것이 이 대기 이연되는 그런 매수세까지 확산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서 관심 종목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려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IT의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MC넥스, MC넥스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죠. 영업이익이 30% 감소한 197억. 2분기도 그렇죠? 미국하고 유럽 시장의 수요 침체가 되면서 판매량이 부진할 걸로 봤다라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하반기부터 회복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메라 모듈이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이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세계 5위예요. 자율주행차의 이 카메라 모듈 쪽이 보급하는 것이 이 세계 5위 국내 1위 업체가 MC넥스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돼도 MC넥스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에 기준점으로 잡았던 것이 1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 낸 종목 관심 있게 봐달라 그랬죠. MC넥스도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다.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음봉이 조금 밀리는 부분, 윗꼬리 달린 부분이 좀 불안했는데 오늘 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아까 말한 MC넥스, 슈피케 코리아가 상당히 심각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SKC 코오롱, MC넥스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SKC 코오롱. 오히려 저는 많이 올라간 종목 부담되는 것보다는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경 하이테크. 자, 세경 하이테크죠. 자, 한번 이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작죠,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한 32만 주, 어제 거래량이 98만 주, 뭐 평균 거래량도 50만 주가 돼야 되는데 32만 주 적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제 위아래 꼬리 달아주고 오늘 하루 쉬고 이제 내일 거래가 크게 터져주면은 그렇죠? 이 종목 상승가 돼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렇죠?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1, 2, 3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뇨. 그래서 뭐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가격대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SKC 코오롱 PI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SKC 코오롱 PI. 자, SKC 코오롱 PI도 그렇죠? 거래 지금 이틀 감소하면서 주가 3일 조정받았는데요. 자, 이제 조정의 끝마무리 좀 가까워 오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눈여겨야. 항상 급등 많이 뜨는 종목을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에 받는 그런 종목군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MC넥스 한 종목만 볼까요? 그죠? MC넥스, 그죠? 자, 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는데 오늘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개인들 매수가 늘지 않는 모습, 그죠? 일단은 오늘 저점 수준을 얼마나 지지해주냐 관건이, 만약에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32,650원이죠. 이것이 만약에 깨진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요, 요거는 우리가 기준가를 오늘 저점 수준이 32,650원 잡고 이거 지지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고 이제 그렇죠? 요 이제 종목 뭐 케이지바텍, 파인테크닉스 뭐 계속적으로 말씀인데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종목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지금은 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VIP 회원 체험 VIP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종목은 뭐 누구도 다 아는 종목.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해서 비밀머리 10종목, 소재 7, 장미 7종목, 그리고 플러스 뭐 한도 종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다 아는 종목인데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종합지수도 상당히 회복을 많이 해서
됐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나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5월 25일 날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